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위픽 오랜만인데요.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픽은 바로 올해 개최될 카타르 월드컵과 관계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바로 레이저 테러입니다. 최근 열린 이 월드컵 최종 예선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이요. 네, 지난 29일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전인데요. 승부차기에서 이집트의 스타 플레이어 살라가 골문 앞에 서자 저렇게 레이저 빔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저 초록색 빛깔이요. 네, 레이저 빔을 쏜 것은 바로 세네갈 팬들이었는데요. 너무 대놓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네, 어머. 결국 이 살라의 슛, 골문을 빗나갔고 세네갈의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승부차기에 패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도 좌절됐습니다.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 얼굴이 초록색으로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이집트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레이저 테러가 월드컵에서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피파 규정상 이 관중들이 들어갈 때 당연히 레이저 포인터가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세네갈 팬들이 바로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들어가서 저렇게 선수들한테 마구 쏴대니까 이건 뭐 선수가 잘 이 골을 넣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재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피파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요. 본선 조추첨을 다 한 상태라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논란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지난 3월 31일에 이제 열린 피파 총회에서 노르웨이 축구 협회장이 월드컵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네. 예전부터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관련 시설들을 짓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5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2010년 월드컵 유치한 이후에 최소 6,5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인권 문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이 많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지난 7일에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카타르 월드컵의 마스코트가 바로 라이브라는 캐릭터인데 저렇게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네, 귀엽네요. 축구로 인한 그런 기쁨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 카타르 월드컵 라이브의 의미대로 정말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함께 했고요.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국제뉴스에서 푸틴과 더불어 화제가 된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리틀 푸틴입니다. 지난 3일 헝가리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의 별명이 바로 리틀 푸틴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4연임이라고요? 네, 지난 3일 오르반 총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고 또 그의 승리 연설이 화제가 됐어요. Mert most kellett a legnagyobb túlerővel megküzdeni. A baloldal itthon, a nemzetközi baloldal, és a végén még az ukrán elnök is.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친러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에게 직접 당선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또 되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리틀 푸틴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였군요. 맞습니다. 사실 서방에서는 둘 사이를 두고 동유럽의 브로맨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2014년부터 거의 매해 끊이지 않고 만나왔었고 또 저렇게 이제 유도 경기를 함께 보러 가는 일도 있었고요. 친한 사이 맞네요. 네, 그리고 헝가리 한 잡지에서는 둘이 입맞추는 풍자 이미지가 실릴 정도로 나름 유명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EU 측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뭐 러시아 측이 제재를 가고 있는데 헝가리가 EU 국가 중 최초로 이 러시아의 가스 대금을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루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됐고 논란도 정말요. 됐죠. 예, 리틀 푸틴이라 불릴만 하네요.
거기다가 정치 스타일도 꼭 닮았거든요. 이 오르반 총리가 1998년에 처음으로 총리가 된 뒤에 약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16년 동안 권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언론 통제로 독재를 강화하는 그 어떤 기반을 다진 점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사실상 국영방송만 살려놓은 푸틴처럼 오르반도 이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미디어법을 2011년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아하. 그야말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도 한 거죠. 언론 통제를 했다. 철저하게 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의 뭐 특기라고 할까요?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제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이 오르반도 많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예로 헝가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카톨릭 신자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 같은 것에 꽤 보수적인 사회인데요. 이제 오르반이 총선과 같은 날에 치르는 국민 투표에서 미성년의 성전환 수술을 지지합니까? 라는 안건을 상정해서 아하. 이제 야당이 집권하면 네. 마치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할 것 같은 분위기를 몰아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보수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다시 당선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헝가리가 EU 회원국이고 나토 가입국입니다. EU 입장에서 머리가 좀 아픈 문제 아닌가요? 네, 사실 이제 헝가리가 EU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지원금도 받아왔고,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정책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룬 바도 있습니다. 또 그 덕에 오르반 총리가 이번에 자연임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U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친러 그렇죠. 성향을 보이면서 저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 행보를 보일 수가 있나 좀 괘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5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헝가리에게 주던 지원금을 끊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헝가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